자, 일단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 자, 병이 돋치지 않게 쌤이 내 얘기를 안 하고 최대한 그냥 담백하게 정보 전달만 할게. 첫 번째 에너지 준위. 하기 전에 스펙트럼. 스펙트럼. 아, 다 적게. 자, 그냥 봐라. 봐라. 잠깐 보고 쌤이 책에 체크할게. 일어나. 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스펙트럼. 그럼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빛을 갖다가 나눠. 빛을 나눠. 그럼 다른 말로 분, 광, 기. 빛을 나누는 기계로 나눠봤어. 내한테 간이 분광기가 있거든. 빛을 갖다 딱 나눴는데 얘를 쫙 가느다란 선. 너한테만 이만큼 보이지? 정말 째매함. 우리 옛날 슬릿 얘기하듯이 빛을 이렇게 나눴는데 근데 지금 이게 뭐요?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눴어. 파장. 람다 따라. 근데 너희가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파장 무조건 원칙이 있거든. 파장에 따라 나눴으니까 파장 우리 항상 수직선 어릴 때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 위로 가면 커지는 거. 이렇게 했으니까 오른쪽 가면 파장이 길어지는 게. 얘가 국룰이야. 아주 가끔 예외가 있어. 그래서 눈치챌 수 있게 하니까 그건 일단 나중에 하는데 자, 오른쪽으로 파장이 길어지고 왼쪽 파장이 짧다. 보남파초 노주빨 보남파초 노주빨. 근데 너희가 받는 건 이거 눈으로 볼 수가 있대.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시광선. 그러면 그 가능한 보라색 바깥쪽에 거, 자색 바깥쪽에 거, 적색 바깥쪽에 거, 적외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누가 에너지가 세? 자외선 차단 크림 들어봤지만 적외선 차단 크림 못 들어봤지. 얘가 에너지가 정말 커. 그래서 차단해야 된 거야. 피부 암 생길 수 있으니까, 점 생길 수 있으니까. 적외선 에너지 째매해. 지금 아까 파장은 길다면서요. 맞지? 자, 바로 E는 누구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 빛의 이중성. 빛은 입자면서 파동이거든. 입자면서 파동이라서 광자의 에너지. 빛 입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HF.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파동하는 부분에서 C, 빛의 속력. 광속,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 시간 주기. 거리 파장. 1회 주기. 1회 파장.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 아이, 그 분수 거 싫은데.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 프리퀀시, 빈도. 그래서 F 람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머릿속으로 정말 많이 할 건 E는 HF는 람다분의 HC. 이거거든. E는 HF는 람다분의 HC. 얘는 입으로 외워야 돼. E는 HF는 람다분의 HC. 그러나 E는 HF는 람다분의 HC. H가 뭐예요? H가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인데 다음에 이건 필요해. 나 이 값 알긴 하는데 외울 필요 없음. 정말 작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 엄청 작아. 진짜 작은 값으로 플랑크 상수가 있어. 그럼 머릿속으로 쓰면 이거 와 복잡한데요? 얘는 왜 생겼고? 자, 바레이. 얘는 차이가 뭐냐면 F 없어졌다? 어째? F 없어지고 딴 거 생겼지? 아, F 대신에 E야. 람다분의 C. 람다분의 C. 근데 쌤은 이걸 알기 전에 얘를 외워야 됐거든? 왜 학생 때 이거 공식 안 나오는데 외워야 됐단 말이야. 난 어떻게 외웠다? 들어본 적 있을걸? A, B, C, D, E, F. 그 뒤 옆에 친하게 지내니까. 클 때 크고. 뭐 하나는 반대던데? 파장은 반대. 에너지. 작을 때 진동수 작고 그 지금 파장은 긴 거. 그럼 그렇게 보면 E, F 비례. 람다 반비례. 끝. H만 붙이면 돼. E는 HF는 람다분의 HC. 됐습니까? 얘가 빛 입자에 대한 에너지다. 빛 입자에 대한 파동 그대로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얘들한테 스펙트럼이라고 고1 때부터 이야기했고 통합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스펙트럼은 사실은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 3가지. 연소, 방출, 흡수. 자, 그럼 스펙트럼에 대해서 3가지 연속이 있고 방출이 있고 흡수가 있다. 연속은 말 그대로 쫙 했을 때 빨주노트 파남보 쫙 나타나는 거라. 그러나
방출은 웃자다가 선 한두 개, 뭐 이렇게 있는 게 방출. 흡수는 뭐 쫙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뭐 있었어? 까만 선이 쭉쭉 있는 거. 얘가 흡수였다. 선생님, 까만색 흡수하는 뭔가가 비밀이 있다는 거지. 그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펙트럼 3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정말 궁금하잖아.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나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고등학교 때. 대충 넘어가라고 누구한테 하지만 나도 정말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궁금했거든. 자,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일단 머릿속으로 기억이 날 거야. 얘는 고온의 그것도 고체와 같은 별에서 빵 나오는 거라. 됐나? 그럼 얘는 어떻게? 고온의 기체에서. 차이가 뭐예요? 조금 이따 알려줄게. 고온의 기체 입자에서. 그리고 얘는 고온에서 빛이 쫙 나오는데 저온의 기체가 있으니까 요건 내줘? 갖고 갖는 거야. 몇 개가. 이랬나? 그래서 몇 개가 쏙 갖고 가고 엄마가 장 보고 가다가 맛있는 거 들고 가고 있었어. 초콜릿을. 난 학원 가는 길이었는데 엄마 요 초콜릿 내 거? 그래서 뺏어서 없어진 것처럼. 그럼 어떤 원자가 뺏어간 거야. 그럼 어떤 원자가 저걸 왜 뺏어갔느냐? 얘기를 할게. 사실은 너가 오기 전부터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었거든. 도대체 설명을 어느 영역까지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있잖아. 이런 얘기가 있어. 원자 모형에 대한 변천사가 있어. 원자 모형. 원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너가 아는 원자는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 밖에 전자 있고 한 방에 알았으니까? 아니, 아주 옛날에 어떤 할배가 그랬어. 야, 원자 공 같다, 공. 돌턴 할배가 그랬어. 공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좀 있다가 톰슨이라는 할배가 찾았어. 전자를. 야, 내가 있잖아. 마이너스 알맹이 찾았대.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야, 이 공 중성이거든, 전기적으로. 이러니까 톰슨 할배 대박. 똘똘한 거야. 자기가 찾은 건 마이너스 알맹이거든. 뭐 고민하노? 야, 공이 플러스겠지. 야, 진짜 똑똑한 거야. 긍정적. 내가 탔으면 중성인 줄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찾으면 알아 누웠을 건데 할배, 와, 왜 공이 플러스면 되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인데.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마스 할배가 이상하대. 제자였거든. 러더퍼드가. 할배 정말 무책임하다. 아니 플러스일 걸 하고 죽었고 뭐야 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찾을게 해서 러더퍼드가 찾았어. 대박. 원자 중심에 진짜 째매한데 정말로 무거운 원자핵이 있다는 걸 러더퍼드가 찾은 거야. 그 러더퍼드가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게 원자핵이 있다는 것도 찾았고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까지 다 찾았어. 그때 중성자는 사실 우리 반에 오늘 결석해도 안 해도 말 한마디 안 해서 모르는 애야. 그 정도로 눈에 안 띄는데 야 있을걸? 이라고 예측을 한 거야. 한참 후에 그걸 찾았는데. 됐나? 그래서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 할배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나 했어. 전자? 태양계 행성 돌고 있지 않아? 그거 좀 뭐 어디 뭐 돌고 있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멍청한 소리였다고.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 때나 돈대 전자가. 임의의 궤도를 전자가 아무 때나 돌고 있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내가 싫어하는 이분이 나타난 거야. 보어 집안은 일단 똑똑해. 나중에 뭐 영국 사람 중에 보어 이렇게 알면 그 집은 되게 똑똑한 집안이다. 알겠지? 근데 보어는 뭘 찾아냈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아무 때나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 특정 궤도에서 여기 뱅글뱅글 돌고 있대. 여기 뱅글뱅글 돌고 있대. 야, 기차가 아무 때나 가나? 이런 것처럼. 특정 궤도에서 돈다. 이걸 찾아낸 거라. 이랬나? 근데 요즘은 과학자들이 뭐라 하냐. 아니, 그러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만큼 얘가 천천히 가는 애가 아니거든. 그래서 대충 그쯤 어디 있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른다. 그래서 얘가 구름처럼 퍼져 있다. 전자 구름 모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자 엄마가 지민아 네 엄마 네 어디 있는지 아나? 또 안다 갈겠지. 아니 엄마가 네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저 봐라 저렇게 뻥친다니까. 아니 과학학원에 있는지 알아도 몇 호에 있는지
앞에 앉은 뒤에 앉은 아나 모르나?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대충 아니 거기 가 있는 거지 정확한 위치 모르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쯤 어디 있을 거다. 지민이 지금 과학학원에 있지 딴 데 있는지는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 모르겠지만 대충 어디 있는지 알겠다. 이게 현대 모형이야. 이게 책에 있긴 한데 이 얘기는 빠졌고 이 얘기는 빠졌고 이 얘기가 있어. 나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 자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갈게. 본 내용에 자 원자 모형 스펙트럼 이걸로 지금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사실 뒤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 까는 거다. 자 아까 선생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 여기에 수소 기체를 어디에 형광등처럼 넣는 요 관에 넣은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줬어. 전류를 흘려줬다는 얘기는 전압을 걸어줬다는 거지. 전압 걸어주고 여기에 기체가 들어있으니까 이 기체에서 빛이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아 빛이 나오네. 끝내면 되잖아. 근데 보호할배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 여기다가 빛 나온 데다가 프리즘을 갖다 댄 거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진 거야. 할배가 봤는데 빨, 소, 파, 보라 이렇게 4개의 선이 보인다는 거야. 수소기체를 넣고 빛이 딱 나왔는데 그냥 무슨 빛 나오네 이러면 될 건데 분광기에 딱 하니까 여기에 나타난 스펙트럼에 선들이 어떻게 빨주노초 반환보 선들이 딱 4개인 거야. 근데 이게 4개가 무슨 색깔인지 알면 파장이 딱 정해져. 나는 쓸데없는 것까지 외우니까 656, 사랑해, 434, 410, 나노미터 이 지역에 딱 나타난 거야, 선이. 됐나? 그랬는데 이게 할배가 전류 흘려보냈다 그랬잖아? 내가 전압을 바꿔도 기체를 더 넣어도 이 위치가 안 변하는 거라. 자, 아마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 그게 왜요? 발에 이런 전압을 세게 걸어줬다는 얘기는 에너지 세게 준 거 아이가? 맞지? 그럼 너가 아까 분명히 빛은 에너지가 세면 파장이 짧아져야 되는 거거든. 그럼 분명히 내 생각에 네가 파장이 짧아져야 돼. 파장이 짧아져야 돼. 안 짧아지는 거야. 안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거로 되게 고민을 했거든. 도대체 뭐지? 파장이 짧아져야 되는데 에너지가 세면 파장이 짧아져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인 거야. 사실 보호할 때 온갖 실험을 다 했어. 여기 금속도 한번 바꿔보고 전압도 세게 걸어보고 약하게 걸어보고 다 했는데 할배가 안 바꾼 게 요건 거야. 수소 기체. 수소 기체를 안 바꿨더니 항상 이 선인 거야. 항상 이 선. 그럼 이게 수소 기체 때문에 이 선이 왜요? 그러면 이제 이 할아버지의 이론 알려줄게. 이게 이해가 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빌딩을 지었다 치자. 빌딩을 지었고 빌딩 위에서부터 공을 떨어뜨리거든. 그럼 탁 떨어지는 그 속력 아니면 얘 위치 에너지 갖고 있던 거 운동 에너지 바뀔 거니까 다 바닥이었을 때 운동 에너지처럼 해서 바닥 이야기할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냐면 얘가 에너지 되게 작은 거잖아. 이쪽이 에너지가 굉장히 크지. 맞지? 그리고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저쪽에 에너지 커 안 커? 커. 에너지가 큰데 간격은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 그보다 빨강색보다 더 큰 에너지 초록색 에너지 초록색보다 더 큰 에너지 보다 더 큰 보라색 에너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왜 여기서 빌딩 자체가 간격이 위로 가면 좁아지니까 공 탁 떨어뜨렸을 때 도착했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다른 거라. 그럼 이게 뭐냐? 전자가 여기 있다가 요까지 똑 떨어지고 전자가 여기 있다가 요까지 똑 떨어지고 그때마다 빛이 방출됐다는 거야. 그럼 아까 러더퍼드가 에이 몰라 어디 적당히 돌겠지 이게 아니라고. 정해진 위치에 돈다고. 자, 선생님 잠깐만 여기 교단이 있지만 요 앞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 내려가자. 중간에 못 써. 그럼 얘들도 전자도 여기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전자 요 갖다 놓으면 똑 떨어지거나, 요 갖다 놔도 여긴 없어. 여기 톡 떨어지거나. 이런 위치에만 있다가 요 간격 때문에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지. 근데 사실 보호 할아버지가 되게 똑똑한데, 그치, 틀은 마련해주고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 연구를 했는데, 자, 결론은 뭐냐면, 오케이. 핵이 있었고, 핵 옆에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 기찻길처럼 궤도가 있다. 궤도가 있는데 이 궤도가 정해져 있긴 한데 왜 이래 만들었는지 몰라. 가면 좁아져. 이런 식으로 생겨 있대. 됐나? 근데 이게 위치 에너지처럼 여기는 낮고 저 위에는 에너지가 큰 거야. 됐나? 그럼 이렇게 가려면 이사 간다고. 전하기 아니고 전이. 됐나? 전자가 전이를 한다. 전자 이사하는 걸 뭐라고? 전이. 전자가 이사하는 걸 전이. 여기는 뭔데요? 궤도. 특정한 궤도.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저런 말을 쓴다. 에너지 준위.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때 에너지 값은 EN은 지금 이거 뭐예요? 수학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일반화된 식인데, 자, 1층, 2층, 3층. 지금 N은 뭐예요? N이 뭐냐면 양자수. 양자는 뭐고? 양자가 그냥 쉽게 받아들여. 특정 값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에너지 값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면 요 숫자 1층, 2층, 3층, 4층 된 거 있지? 요걸 양자수. N이 양자수다. N이 양자수고 이 숫자를 알면 에너지 값을 아는 거라. 에너지 값을. 그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내가 그걸 못 봤네. 1312 아니다. 13.6 일렉트로볼트. 왜냐하면 물리시간하고 화학시간하고 단위가 다르거든. 예를 들어 누군 킬로그램 쓰고 누군 뭐 다른 단위 쓰고 이래가지고 그 달라서 가는데 물리시간 요거 써 마이너스 13.6. 마이너스는 또 뭐예요? 반대예요. 이 위에 핵에서 진짜 먼데 N 꼴 무한대 정말 멀다 하는데 여기가 에너지가 0. 뭐 좀 복잡한 내용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저 위에가 에너지가 0. 그 밑에 내려오면 마이너스지. 저 위에가 에너지가 0인데 위에가 에너지가 크니까 아래쪽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포기할 뻔했잖아. 자, 바레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이제 1번 껍데기 있으면 에너지 얼마? 마이너스 13.6까지는 괜찮았어. 2번 껍데기 있으면 마이너스 4분의 13.6이제 4분의 13.6 계산해라. 3 12 4 4 어우 아까 외웠다 내가. 마이너스 3.4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았어. 그 다음 자 또다시 할까? 9분의 13.6 몰라 이거 내가 계산하고 있어야 된다. 이래서 포기할 뻔했는데 이 계산 안 중요해. 이 값 안 중요해. 알겠나? 정해진 값이 있구나. 정해진 값이 있구나. 단 1분의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25분의 1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될 거다. 누가 커? 저 위에. 누가 작아? 이 밑에. 됐지? 올라갈 때 에너지 흡수 방출? 흡수. 내려올 때 에너지 흡수 방출? 방출. 나 에너지 필요 없어? 정말 필요 없는 것다. 네, 방출. 이해됐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뭐라 했어? 보호할배가 다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 그동안 애써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 라이먼, 달머, 파셴. 마음에 안 드나? 마음에 안 드나? 나도 그렇긴 하다. 우리 할배 이름도 아니고 너무 할배 이름을 꼭 외워야 되나, 맞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한다. 1, 2, 3, 4까지 맞게. N 무슨 수? 양자수. 다시 무슨 수? 양자수. 특정값. 글쎄 N 이꼴 얼마? 1, N은 2, N은 3. 있잖아. 라, 발, 파. 다시 뭐라고? 라발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 쭉 선이 있겠지. 라이먼이 알아냈어. 여기 2번에서 3번에서 4번에서 5번에서 떨어지면 자외선이 방출되는지 알아냈어.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 다시 뭐라고?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 바깥쪽에 어느 껍데기라도 1번 껍데기로 떨어지면 라이먼 계열. 자외선이 방출된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 전자 껍질이 있는데 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막 움직이면 빛이 확 나오는데 그게 자외선이라고. 그 쪼매한 원자, 보이지도 않는 걔 한테서 그 또 보이지도 않는 전자가 움직이는 걸로 자외선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치. 도대체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를 못하겠지. 그러면 라이먼, 발머는 저 위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지면 무슨 영역? 가시광선 영역. 그러면 3번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적외선 영역인 거야. 적외선 영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얘들아 쌤이 그림 그렸는 것 중에서 라이먼 계열 자외선 있었지? 자외선 선이 A, B, C, D 중에서 A가 에너지 제일 작지? 맞지? 에너지 제일 작아. 그러면 2번으로 되는 것. 저쪽에 N이 꼴 무한대에서 2번 되는 게 에너지 제일 큰가 이가? 제일 멀면 에너지 제일 클 거니까. 맞지? 그럼 요걸 쌤 스몰 A라 할게. 쌤 귀찮아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 N이 꼴 1에서 N이 꼴 1로 전자전이 N이 꼴 무한대에서 N은 2로 전자전이 이런 말을 쓰거든. 자, 혹시 너희가 생각해보래. 아까 쌤 건물처럼 이야기했는데 빌딩이다. 1층, 2층 건물 높이고 2층 꼭대기까지 건물 높이다. 어느 게 차이가 많이 나게? 당연히 누가 생각하면 이거지? 아니야. 이게 충격적이야. 건물을 지었는데 왜 지었냐면 아까 봤잖아 누구? 이렇게 지었다고. 건물 자체가. 꼭대기에서 2층까지 가도 있잖아. 1층 높이에 잽도 안 되는 거라. 됐나? 아하. 요 얘기가 말로 적힐 거다. 책에 말로 적혀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기억을 한다. 아무리 큰 거 가시광선이라도 제일 작은 자외선보다도 에너지는 작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압도적으로 에너지가 세다. 됐나? 조금 이따 책에서 봐줄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자에서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때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라발파 그랬지. 라이먼, 발머, 파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계열. 할배 이름이야. 됐지? 그 할배가 찾아낸 게 자외선 영역이고 가시광선 영역이고 적외선 영역인 거야. 그러면 라이먼 계열이 어디로? N은 1로 위에서 1번으로 발머가 위에서 2번 껍질로 파셴이 3번 껍질로 떨어지는 거. 됐지? 근데 쌤이 아까 보여준 거 못 지우고 있지? 자외선 영역의 선 몇 개야? 4개 그렸지? RGB 바이올렛. 맞지? 빨, 초, 팝, 보라까지. 근데 요거 혹시 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누구라고? 빨간색이지? 근데 잠깐만. 얘 가시광선 영역, 어머나. 왜 표정 이상인 줄 알겠다. 가시광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그럼 가시광선 영역이면 얘가 전자전이가 몇 번 에너지 주니 양자화. N 이꼴 2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2로 떨어져야 돼. 2로 떨어져야 돼. 그 중에서 얘 빨간색 에너지가 큰 편이야? 작은 편이야? 작지? 그럼 어디서? 2번으로 떨어져야 되지? 제일 작으면 어디에서 어디? 3에서 2. 그걸 쌤 그냥 3에서 2,
32처럼 잡을 거라고. 어쩌겠다, 이렇게 속 터져서. 대체 그럼 얘는 뭐라고? 이거보다는 에너지 커야 안 되나? 4이. 그 다음은 여기는 5이. 그 다음은 6이. 몇 개? 4개제. 4개제. 근데 잠깐만. 누구 혹시 화학 시간으로 잠깐 갔다? 화학 시간이다. 화학 시간에 현대 주기율표 몇 주기까지 있다? 몇 조까지 있다? 18조. 이건 금방 튀어나왔지. 몇 주기까지냐면 7주기까지 있어. 7주기. 그럼 전자 껍질이 지금 과학자들 아는 거 7개. 7개. 됐지? 그럼, 잠깐만. 3이, 4이, 5이, 6이 있으면 7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7이는 자외선 능력이죠. 예외적으로. 에너지가 너무 크더라. 자외선 능력. 7이 되면, 이게 너무 크더라. 자외선 능력이다. 그 말이 책에는 나와 있다. 이해됐나? 자, 그럼 일단 요 정도 설명을 했으면 선생님 책으로 가서 얘기를 해줄게. 이 부분 굉장히 재밌는 거 맞는데 조금 집에서 생각하다 보면 어렵거든? 책을 읽어야 한다. 자, 일단 첫 번째 258쪽 스펙트럼이다. 거기다 체크하면 된다. 체크해라. 자, 혹시 첫 번째 A 스펙트럼 파장에 따라 읽어준가 형광펜 파장에 따라 색깔의 띠 됐나? 햇빛처럼 다양한 파장이 섞였대. 분광기로 볼 수 있대. 왼쪽이 연속. 백색광. 됐나? 백색광. 프리즘 통과할 때 나타난 건데 모든 파장이 연속적이대. 연속적 체크. 그러면 선 스펙트럼에 선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까만 선, 밝은 선 있는 거라. 방출, 흡수 이렇게. 방출은 얘는 고온의 기체, 밑줄. 수소 기체 그거 얘기하는 거다. 됐지? 그러면 저온의 기체, 흡수더라. 됐습니까? 얘가 딱 흡수하고 나면 밑에 마지막 줄에 검은 선. 방출은 고온의 기체는 밝은 선. 됐지? 그 다음 3번에 스펙트럼의 빛의 파장과 에너지. 오케이. 그거 이미 다 외웠음. 빨주노초 파장보 얼른적대를 오른쪽이 파장이 길어 짧아? 길어. 파장 길고 에너지는 작고 진동수도 작다. 얼른적고 왼쪽은 파장은 쌤에 진동수는 커. 에너지도 커. 됐습니까? 근데 이거 왜 나왔다고? 공식 적자. 그 밑에 약간 여백 있지? E는 HF는 람다분의 HC. E는 HF는 람다분의 HC. 됐나?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때 F는 진동수에 좀 H 뭐? 플랑크 상수 적어놓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E, F, 비례, 람다, 반비례. 가능하겠나? S. 그리고 난 뒤에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에 갔더니 자 옆에 혹시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일단 빼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 원자 모형 해놓고는 1번이 러더퍼드제. 러더퍼드 동그라미. 아까 할배 이름이었다 하지 않았나? 좀 똑똑한 할배 러더퍼드였다. 러더퍼드. 이 사람이 뭘 찾았냐면 원자 구조 태양계에서 그림 보이나? 러더퍼드가 그 당시에 원자핵 찾고 되게 잘해놓고는 톰슨 할배 잘못했네 그러고 죽었다 했잖아. 그지? 사실 톰슨 제자였어. 전자하고 이렇게 할배 거 믿었는데 브러스라 했던 그 할배 브러스가 흩어져 있겠네. 엉터리인지 찾아내고 러더퍼드가 찾아내는 게 플러스인지 알고 그러면 전자는 잠깐만 전자 가볍고 원자핵 무거우니까 전자 빨려 들어가겠네. 맞잖아. 서로 힘이 있는데 가볍고 무겁고 그래서 1번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 문제점 있나?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혹시 문제점 물으면 이거다. 이메일 궤도에서 원동 밑줄. 이메일 궤도에서 원자의 전자가 움직이면 그러면 전자는 빛을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맞겠지? 원자 궤도가 점점 작아진다. 원자 궤도가 작아 밑줄. 그러면 계속 안으로 가면 쾅 갖다 받겠네. 그걸 떠나서 원자의 안정성 밑줄. 이게 뭐냐면 혹시나 이제 중학교 때 이런 얘기 했을걸. 원자는 안에 텅텅 비었고 전자가 있는 데까지가 원자다.
중앙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 있는 데까지가 원자다. 근데 전자가 자꾸 빨려들면 좀 있으면 전자 없어지겠네. 쫙 빨려들면 원자 없어질 만큼 작아지겠네. 원자의 안정성이 문제다. 그럼 원자 자꾸 작아지는데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전자의 회전 반지름이 감소하지. 연속적 파장의 빛 밑줄. 이게 뭐냐면 아까 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위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간격 때문에 에너지. 그 때문에 빛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면 어떠한 약간이라도 더 커지는 거. 약간이라도 더 커지는 값이 연속적으로 다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빛이 아까 R, G, B, 바이올렛 끝이었잖아. 그게 이상하게 불연속적인 것만 이야기된 게 말이 안 된다. 이러겠나?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연속적인 빛이 방출돼야 될 것 같다. 됐습니까? 혹시 학교에서 알려주시면 시험 직전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외워야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둘째 주제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 설명을 할 수 없다. 불연속적 X, 설명 X.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불연속된 거 설명 안 된다. 그래서 보어가 싹 바꿨어. 싹 바꾼 거야. 됐지? 그래서 보어 전자 모형에 보니까 오케이 여기 혹시 이렇게 계단 보이나? 계단처럼 생겼었다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게 계단처럼 특정 위치에만 있었다. 이랬지? 러더퍼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 높이나 핵에서부터 아무 높이나 있었을 수 없다. 그래서 특정 위치 이렇게 있다. 됐지? 그래서 큰 2번 보어 원자 모형 그 밑에 첫째 줄 끝에 보니까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 돼 있나? 밑줄 쫙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 보어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양자화되었다. 양자화되었다. 다른 말로 특정 값을 지닌다. 양자화가 되었다. 근데 그 양자화되는 숫자가 양자수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 숫자로 표현할게. 그나? 그냥 뭐 대충 어떤 값이다 정해졌다 양자화 이렇게. 됐지? 내 이름 박윤정이라는 거 똑같다. 특정 값이네 양자화. 됐지? 자 그러면 1번에 전자의 궤도. 원자에서 가까운 것부터 1번으로 한대. 그 밑에 설명 그렇게 돼 있지 그지? 1, 3, 4 껍데기에 붙여놨대. 그래놓고 얘들 이름 뭐라고? 궤도. 그림 밑에 박스 밑에 보이나? 궤도. 두 번째 줄 양자수 적혀있지? 밑줄하고 그때 2번에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 줄 끝에 불연속적인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다. 내 이름 박윤정이라는 거 똑같다. 특정 값을 지닌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해되겠지? 오늘 하나 배웠다. 특정 값을 지닌다 뭐라고? 양자화됐다. 특정 궤도에 있다 양자화. 근데 그걸 갖다 밑에 에너지 주니 에너지에 포커스다. 대충 그 값 주니 됐나? 그때 전자는 n = 1이 바닥 n = 2 이상은 들뜬. 잠깐만 웃기지 않냐? 껍데기 n = 1이 바닥 n 2부터는 다 들뜬. 이유가 있대. 보어 할배가 누구 갖고 실험했어? 수소. 수소니까 수소는 원래 전자 몇 개? 하나짜리잖아. 하나짜리니까 바닥에 하나 있으면 제일 밑에 있으면 끝. 나머지에 있으면 위에 있는 거니까 에너지 흡수에 올라가는 거잖아. 들뜬. 이렇게 된 거라고. 됐지? 세뱃돈 받아서 에너지 좀 받고 나면 기분 좋은 상태. 들뜬 상태. 이렇게. 그래서 1만 바닥. 2는 들뜬. 그 나중에 밝혀진 거 뭐? 보어 할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 게, 와, 대박이는데 수소 빼놓고 딴 거 안 돼. 미안한데 좀 충격적이야. 일단 2번. 헬륨부터도 안 돼. 지금 이렇게 막 열광했잖아. 수소만 돼. 수소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보어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는데 갑자기 깨지네. 과학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다 보면 와 정말 대박 천재 이런데 그 다음 보면 이 사람 다 엉터리였어. 이런 거. 알겠지? 자, 내려갑니다.
자, 그런 얘기는 너도 기회가 있다. 할 수 있다. 혹시 하나 이름 한 날이 있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오늘 관로 4번에 전자전이제. 전자전이. 전자가 이사하는 걸 뭐? 전이. 그렇지. 어떻게 이상하지? 옮겨가는 게 전이다. 둘째 줄에 있네. 전이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에너지. 밑줄 쫙. 어쨌든 방출을 하거나 흡수를 해야만 한다. 그때 집나 가려. 가려. 됐지?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아까 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할 때 얼마의 에너지를 내는데 그거 뒤에 가 문제로 할 건데 시계 이게 뭐지? 이 광자. 오늘 얘기할 수 있으면 요거까지 얘기할게. 빛이 입자다.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빛이 입자다. 조금 충격이겠지만 빛 입자의 에너지는 여기가 써는 이거다. 이거. HF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 뒤에 뭐 하나 붙어 있지 않나? HF는 람다분의 HC 적혀있지? 이거 뭐지? HF는 람다분의 HC 적혀있는데 그 뒤에 적힌 게 뭐라고? 절대값 붙어있고 E, M, 마이너스 E, N. 오케이. 이게 원래는 양자수 N 이꼴 1, N 이꼴 2 이런 식인데 이게 양자수로 M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2번, 3번, 3번, 2번. 혹시 진짜 내가 대구에서 서울 갈 때 만약에 4만 원의 차비를 들었다. 그럼 서울에서 대구 올 때도 이렇게 할인을 받아야지 올 때는. 맞지? 그 다음날 오거나 해서 헛소리래. 갈 때나 올 때나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3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에너지 똑같아. 2번, 3번, 3번, 2번. 됐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E2, E3 어느 게 에너지 크게? 위에니까. E3가 크겠지. 그러면 2번에서 3번으로 가면 이렇게 N 이꼴 2에서 N 이꼴 3이다. 에너지 흡수 방출? 흡수. 맞지? 흡수. 3에서 2로 가면 흡수 방출? 방출. 근데 자, 쌤이 시간을 끌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 질문이다. 요거하고 에너지 크기 같아 달라? 같다. 같죠? 같은데 가시광선이겠나? 자외선이겠나? 적외선이겠나? 가시. 왜? 일단 답은 인정할게. 답은 인정할게. 가시는 맞다. 왜 가시광선이지? 아까 쌤 올라간 걸 얘기한 적 없지? 근데 2번으로 떨어지면 라, 발, 파. 라이면 발머, 파셴. 라발파, 일단 앞글자를 외워야 돼. 라발파, 라이먼, 발머, 파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었지. 3에서 2건, 4에서 2건, 5에서 2건, 6에서 2건 다 가시광선이었지. 그러면 애들이 이건 착각하더라고. 2에서 3은요? 왜 가시광선인가? 형, 아까 3은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이게 적외선이지. 됐나? 그러니까 얘들한테 얘도 뭐라고? 이 방출은 가시광선인지 알았어. 근데 얘는 위에서 3번으로 떨어져야지 적외선이었던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크기다. 흡수하는 것도 뭐여야 된다? 가시광선이어야 된다. 알겠나? 그럼 다시 한번 볼게. 1에서 3 가시광선이게 적외선이게 자외선이게 1, 3 떨어진 것밖에 안 했어. 1번으로 떨어지면 자외선. 됐나? 이거 1에서 3으로 가더라도 3에서 1로 가더라도 자외선인 거야. 우리는 항상 그 위의 숫자에서 1번으로 떨어지면 자외선. 그 위에 어디라도 2번으로 떨어지면 가시광선. 무조건 저 위에서 3번으로 떨어져야 적외선. 이렇게 됐던 거라고. 그러니까 1, 3 하더라도 뭐? 1번으로 3에서 1로 떨어진 거. 1번으로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된다. 서연아, 3, 1 적외선, 자외선. 집중해야 된다. 서라.
서라. 응. 자, 그래서 이런 1, 3이 뭐? 3일이랑 똑같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떨어지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외선이었다. 이해됐습니까? S. 그래서 그 밑에 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읽어보면 충분히 될 것 같다.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뒷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봤던 거 다 적혀있네. 수소 원자 스펙트럼이다. 오케이. 이 N은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로볼트. 저걸 보면서 좀 외워야 됩니까? 아니, 외울 필요 없다. 계산해야 됩니까? 아니, 안 외워도 된다. 첫째, 단. 아무 때나 있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있을 수 없다. 지금 공중부양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특정 궤도에서만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그러면 밑에 큰 2번 수소. N은 2 이상에서 N = 1로 떨어질 때 빛이 방출된다. 다양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밝은 선이 있는데 그림해보니까 잘했네. 라, 발, 파로. 1로 떨어지는 거, 2로 떨어지는 거, 3으로 떨어지는 거. 그치? 근데 혹시 이런 거 눈치챘나? 이제 파장에 할 때 지금 어느 쪽에 에너지 크다고? 왼쪽, 오른쪽? 왼쪽. 일단 그게 룰인데 바꿔서 낼 수도 있대. 바꿔서 내는 걸 그려줄게. 이렇게 되면 바꾼 거다. 아까 그 기억나? RGB 바이올렛. 그거 할 때는 빨간색에서 빨, 초, 파, 보라 했지? 보라색 들어가면서 간격이 좁아졌지? 그치? 간격이 좁은 쪽이 에너지가 큰 쪽이야. 됐나? 그러면 네 발에 내 책에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이쪽이 에너지가 작고 바닥이 긴 쪽인데 라이먼 계열이 아니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영역도 한번 봐봐라.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그 안에서도 얘들 가면서 간격이 좁아진대. 여기서도 가면서 간격 좁아지는지 확인. 그림. 여기서도 간격 좁아지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가끔 요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 좁은 쪽이 뭐? 에너지 센 거. 좁은 쪽에 에너지 센 거. 그치? 그래서 N = 1로, N은 2로, N은 3으로. 라발파, 라이먼, 발머, 파셴, 계열. 힘쓰신 분들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줘야지. 그때 발머 계열은 3위, 4위, 5위, 6위까지는 됐는데 7위는 자외선이더라. 혹시 하실 수도 있어서. 됐습니까? 책에도 적혀있다. 그 얘기가 밑에 쭉 있는 거고 마지막에 보호 모형의 한계. 아하. 수소 최초로 설명.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 양자화, 에너지 준위 이런 거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감사했는데 한계는 뭐? 마지막 줄. 수소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도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지? 옆에 보이나? 구름처럼. 현대 전자 구름 모형. 아까 내가 지민이 엄마는 지민이 어딘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쯤 있을 거다 한 게 전자 구름 모형.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운동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자 오른쪽에 261쪽에 4번 그림 본다. 페이지 261쪽에 4번. 4번에 왔을 때 일단 수소 동그라미. 수소 스펙트럼 중 가시 동그라미. 가시 영역만 나타낸 것이다. 자, 혹시 너희들 가시광선 영역 뭐라고? 빨, 초, 파, 보. 빨, 초, 파, 보라. 쓰나? 얼른 적어주시고. 귀찮아서 RGB 바이올렛. 빨, 초, 파, 보라. 됐지? 그 밑에 적자 몇 번? 3위, 4위, 5위, 6위. 3에서 2까지가 간격이 제일 좁을걸? 4위, 5위, 6위. 연속으로 딱 적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놓고 1번. 에너지 제일 큰 거 누구? 좁은 쪽. A, 빙고. C가 방출될 때 양자수는 어떻게 변할까?
4에서 2. 무슨 계열? 라발파니까 발목. 됐습니까? S.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갔을 때, 자,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쭉쭉 넘어가서, 여기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265쪽. 7, 8번. 보어 동그라미, 수소 동그라미.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다. 아, 그냥 이런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 에너지가 1, 2, 3이라 했는 거라. 지금 크게 뭐 계산을 많이 내진 않거든. 너희들 기억해. 어느 게 에너지 커? 위치 에너지처럼 보는 거지. 그럼 누가 에너지 제일 크다고? 3번. 선지 기억 어때? 맞지, 그지? 체크해. 두 번째. 전자가 바닥 동그라미. 바닥이 어디 있는 거? N은 1. 그때가 제일 안정. 그렇지. 붕 떠 있는 거 말고 바닥에 안정되게 있는 거다. 세 번째. N = 1. 흡수한 에너지. E2-E1이면? 아, 그럼 잠깐만. E2-E1.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몇 번 껍질로 갈까? 여기 있던 애가. 요까지 가겠지. 맞겠나? S. 얘 각각의 에너지 값이 있을 때. 그 차이만큼 하면 요까지 간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8번 문제. 전자가 N = 3. 궤도에서 N = 1. 궤도로 전이할 때. 전이 동그라미. 방출, 파장. 근데 잠깐만, 저게 뭐지? 얘들아, 어디로? N은 3에서 N은 2로. 근데 뭐를 물으라고? 빛의 파장을 궁금한데, 캣째? 그리고 잠깐만. 그 뒤에 거 뒤에 거 밑줄. 뭐 알려줬어? 이거 왜 가르쳐주지? 그렇지. 쓰라고 알려준 거지. 잠깐, 파장이 저거 들어가려면. 모르겠다. 공식이나 한번 적어보자. 빛이니까. 광자 에너지. 왼쪽으로 바짝 당겨서 E는, HF는, 람다분의 HC. 오케이. 낙찰 찾았다. 누구 써야 될지 알겠나? 누구 써야 될지 알겠다. 어느 분? 요 분. 여기 H도 있으니까, C도 있으니까. 파장 물었으니까. 그럼 잠깐만. 이거 물었지? 파장 물었으니까 우리가 에너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에너지 어떻게 하지? 이거 7, 8번 세트 문제잖아. 7, 8번 세트 문제니까 2번 껍데기에 3번 껍데기의 에너지제. 그치? 그럼 3에서 2로 가면 에너지는? 3에서 2로 가면 에너지 차이는? 이 3가 더 크니까 이 3 빼기 이 2는 람다분의 HC. 둘 다 상수니까. 정답 찾았나? 파장은 했지. 누구는? 람다는 뭐분의 E3 마이너스 E2분의 HC. 요경아, 정답 OX. 틀렸다 할까 봐 떨려가지고 있잖아. 자는 교사용 책 들고 있거든. 그래서 정답 맞단다. 알겠지? S.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런 과학은 식변형이라 했잖아. 식변형. 그러니까, 요거 문자 가르쳐줬지? 눈 크게 뜨면 문자 보이면 조금씩 쓰면 나와. 이랬나? 자, 그 밑에 9번. 30초 여유를 줄게. 빨리 한번 읽어봐라. 둘째 줄 라이먼 동그라미. A, B, C. 간격이 어때? C 쪽이 넓지? 그럼 저쪽이 좁지? 오케이. 에너지 크고 작다. 적어두고. 그럼 얘랑 라이먼이면 잠깐 몇 번으로 전이해야 되지? N은 1. 그렇지. 그럼 여기다 뭐라 적을래? 21,
여기는 31, 여기는 41처럼 적었다. 천지 기억. n이 꼴 2면 발머거든. 뭐 이러면서 외우는 거야. 쓰면서 발머. n이 꼴 2는 발머. 라이먼이니까 탈락. 그러니까 라이먼에 n이 꼴 1 적어놓고 DN의 B가 자외선. 당연하지. 라발파 자외선. 세 번째 C가 파장이 길다. 당근. 좁은 쪽에 에너지가 크지. 진동수 작지. 넓은 쪽 에너지 작고 진동수 작고 파장이 길고. 끝. 됐습니까? 뒷페이지. 뒷페이지 넘어갔을 때 사실 쌤이 궁금한 게 11번이 되게 궁금하거든. 11번이 왜 궁금하냐면 니은 때문에. 니은 때문에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11번에 보어, 수소 다 알겠다. 양자수 N, 에너지 준위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음. 자, 이거 조심한다. N은 2, 동그라미 그림에 제일 적으면 1이지. 얘는 아예 1 자체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대. 일부러 N은 2, 3, 4, 5 쭉쭉쭉쭉쭉 있지. 그치? 그런데 얘가 5, 4, 3. 오케이. 이거 뭐? A, B, C. A, B, C. 5, 2, 4, 2, 3, 2. 됐습니까? 그때 A, B, C일 때 그 파장이 람다 A, 람다 B, 람다 C거든. 기억은 어때? A가 에너지가 제일 크지. 파장은 제일 짧지. 익히라고 하고 있는 거다. 두 번째, FA, FB, FC. 저건 뭐지?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잠깐 말해. 여기가 1이고 2고 3이야. 요 에너지가 A고, 이 에너지가 B고, 이 에너지가 C면, 자,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게 한다. 요때 전이하는 에너지는 EA, EB, EC면, 간격에 해당하는 거 EA랑 EB랑 합하면 EC 되겠다. 됐나? 그러면 E 대신에 HF를 쓸 수 있으면 HFA 더하기 HFB. 네. 왜 이럴까? 얘는 HFC. H 좀 난리 봐봐. 이러면 FA, FB, FC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즉, 에너지랑 진동수랑 똑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너가 봤을 때 니은 맞겠나? 거짓말 아이가? 맞지? 이거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겠나?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 거야. 아, 이 간격만큼 에너지다. 에너지는 HF지. 맞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쌤 하나 더 쓸게. 이렇게 써도 되겠나? 뭐라? 람다 A분의 1 더하기 람다 B분의 1 람다 C분의 1. 왜 그런지 아나? 이거 H 상수잖아. 상수잖아. C도 상수잖아. 다 날려. 그러니까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 파장분의 1이랑 비례. 그래서 얘는 A, B, C 에너지니까 람다 A, 람다 B, 람다 C는 역수로 해주고. 그게 역수하는 게 어차피 에너지 값이랑 똑같으니까. 말 되겠나? 뒤에 가서 집에 가서 보면 요런 형태 나올 거대. 얘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였다 를 기억을 하는 거다. 됐습니까? 예스.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 건데, 자, 내가 그 설명 하나 안 했대. 뭐 안 했냐면 260조.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260조 플러스라는 제일 꼭대기 두 번째 거. 수소의산 스펙트럼 계열과 방출되는 파장돼 있나? 자, 요까지 밑줄에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찾았습니까? 발머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잠깐만. 자, 쌤 봐라. 쌤 좀 전에 얘기하는 게 뭐라고? 무슨 계열에서?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어떤 거? 라이먼 계열에서 발머 계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거, 발머 계열에서 파장이 제일 미니멈한 거. 근데 얘가 더 짧대. 아까 라이먼 계열은 어디로? N은 1로. 자외선 영역. 발머 계열은 어디로? N은 2로. 가시광선 영역. 됐나? 그래서 잠깐 파장 길다 하지 마라. 바꿔. 뭐로? 진동수 제일 작은 거. 파장이 제일 긴 거, 진동수 제일 작은 거. 파장이 제일 짧은 거, 한마디로 진동수가 제일 큰 거. 발머 계열에서 진동수가 크다 에너지가 커도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보다도 에너지는 작다. 에너지는 작다. 아까 쌤 그런 얘기 빌딩에서 이야기했을 때 파장하고 에너지하고 반대다, 그지? 파장하고 에너지 반대인데 얘들 지금 요렇게 이야기했을 때 파장, 얘들한테 지금 라이먼 계열은 제일 긴 거 맞지? 문장. 발머에서 제일 짧은 거지? 그래 놓고 긴 게 어떻게 짧냐 갈 거잖아. 자외선 영역? 좀 전에 이렇게 되지 않았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저쪽은 파장이 짧고 파장이 길었지. 자외선 영역에 파장이 가장 길어도 적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자외선 영역. 자외선 중에 파장이 가장 짧아도 맞지? 자외선은 제일 짧아도 여기. 가시광선 제일 길어서 제일 오른쪽 가도 여기. 저거 영역 중엔 제일 커도 저거 영역 중에 제일 작아도 이렇게 된 거지. 알겠나? 왜 이렇다고? 빌딩이 이상하게 지어졌다 했잖아. 1층에서 2층까지가. 2층에서 옥상까지보다 더 길다. 이해됐나? 그런 의미다. 됐습니까? 그래서 혹시 문장에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다. 자, 실력업의 3번. 실력업의 3번. 실력업의 3번. 그림은 도어, 수소. 오케이, 알아. 우리가 1번, 2번, 3번 봤어. 양자수가 1인 1, 2, 3, 4만 얘기를 했다. 자,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양자수를 1, 2, 3, 4까지만 들고 온대.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선 스펙트럼 몇 가지가 있을까? 양자수가 4개. 양자수가 4개. 하나, 1, 2, 3, 4까지 있으면 빛은 몇 개? 1번으로 떨어진 거 몇 개? 셋. 2번으로 떨어진 거? 해보면 되지 뭐. 1, 2, 3, 4. 1번으로 떨어진 거 하나, 둘, 셋. 2번으로 떨어진 거? 하나, 둘. 3번으로 떨어진 거? 하나. 6개 클리어. 아, 이게 여기 있네. 나에 보니까 나는 가의 양자수 범위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될 수 있는 모든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다. 됐겠나? 몇 개 있다고? 6개. 됐습니까? 1번으로 몇 개? 3개. 2번으로 2개. 3번으로 하나. 야, 지금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똑같은 것 같다. 여기서 선 하나, 선 2개, 선이 빠바박 3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 그럼 잠깐만요. 이 3개 중에서 어느 게 에너지가 제일 크노? 제일 왼쪽. 그럼 이게 제일 작은 거지. 제일 작은 얘가 21이가 41이가? 제일 작은 거. 이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지.
21. 그럼 요게 31. 이게 41. 됐습니까? 그럼 얘는 32, 요거 42. 이거는 43. 이해가 되겠나? 아, 천재들이다. 어떻게 알아들었어? 그치, 근데 익힌 거지. 이해를 어떻게 하노?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이거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선생님 사실은 고등학교 때 머리 터진 줄 알았는데, 몰라, 포기하고 그냥 외우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 대학교 가서 이거저거 공부하다 보니까, 이 느낌이 아닐까라고. 감이 조금 오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너희가 생각했을 때 배우는 걸 갖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해주잖아. 나중에 보다 보면은,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좀 그런 얘기 안 하더나?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공 던지고 막 이랬다고. 대학교 때 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 기차에서 던져갖고 앞에 앉아도 뒤에 떨어져도 친구다 이렇게. 이거 지금 써먹어서 나중에 다. 야, 우리 이런 것도 배웠어. 내가 공부한다. 자, 봅니다. 3번의 기억. 나에서 라이머는 3개. 당연. 됐지? 두 번째. 그럼 얘를 이거 기억해라. 1, 2, 3, 4밖에 없으면 선 몇 개? 1번으로 3개, 2번으로 2개, 3번으로 하나. 이렇게 찾는 거다. 아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고 선? 여긴 다 그어줬지? 그거다. 3개. 2개. 하나. 6개. 맞네. 하는 거지. 됐습니까? 나중에 시험 칠 때 안 꺼도 이거 보임, 눈에. 자, 일단 기억은 O. 얘네 C는 가시광선 아닌 것 같은데. 자외선 이제 탈락. 세 번째. 에너지 누가 제일 커? 저쪽. 저쪽. 그치? 간격 좁은 쪽에 에너지 큰 거다. 끝.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뒷페이지 봐봐. 뒷페이지에 책 보면 에너지띠와 반도체라고 되어 있거든. 에너지띠와 반도체. 자, 뒷단원입니다. 에너지띠와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에너지띠는 뭐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게 에너지 준위였고 이건 에너지 준위는 특정 값을 지니는데 거기 대충 어느 정도 이게 에너지 준위였잖아. 근데 난데없이 뒤쪽에 보니까 에너지 뭐라고? 띠라고. 에너지 띠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거하고 관련이 있지.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자, 바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에너지 준위하는 거 누구라고? 실망스럽겠지만 수소. 유일하게 수소. 그치?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RGB 바이올렛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원자 하나에서 있었으니까 선이 RGB 바이올렛 정도 보이고 뭐 적외선, 자외선 있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얘 수소 기체였죠. 맞아. 혹시 고체면요? 고체는 원자들이 따다다다다 붙었다는 건데? 그렇지 않나? 원자들 따다다 붙었지? 근데 잠깐만. 우리가 알기로 어쨌든 뭐 보호가 좀 이상했다 하더라도 다른 원자들도 여기 핵 있고 그 옆에 뭐 전자가 있는 뭐 껍질 비슷한 게 이렇게 구름처럼 궤도처럼 있다 했잖아. 맞지? 근데 너가 한번 생각해봐. 전자는 전자끼리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주 싫어할 거라. 왜? 서로 마이너스니까. 그걸 이렇게 이야기한다. 파울리, 베타, 원리. 전자끼리 저거끼리 억수로 싫어한다. 이걸 찾은 할배가 파울리, 베타, 원리. 정말 과학자들 좀 이름 좀 없앴으면 좋겠지. 자기 이름 뭐 그런 난리. 파울리, 베타, 원리. 전자는 전자끼리 참 싫어한다. 꼴도 보기 싫다. 저쪽 가라. 이렇게 밀어낼 거라. 그러면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없었지만 다른 애들 따라 붙으면 전자 엄청나게 많지 않겠나? 그리고 있잖아. 사실은 이게 수소만 해서 그렇지 다른 애들은 전자 껍질에 핵 있고 전자 껍질에 그러면 전자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전자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전자가 오면 야, 네 옆으로 좀 가라. 같이 있기는 싫다. 다른 궤도의 전자가 있게 돼. 아주 미세한 차이를 두고. 근데 옆에 있는 아도
야도 비슷한 전자, 얘도 비슷한 전자 다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야 우리 전자끼리는 싫어하잖아. 그러면 전자, 야 네 전자는 좀 위에, 내 전자는 좀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있는 궤도가 특정 값을 지녔던 게 갑자기 띠처럼 이렇게 간격이 되는 거라. 그러면 얘가 핵 있고 전자가 있는 데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있는 데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있는 데가 이렇게 있고 쌤 잠깐만요. 이렇게 있고라는 얘기는 여기는요? 안 돼. 안 돼. 있을 수 없어. 쌤 이거 공중부양 못하듯이. 아까 여기서 궤도에 있었을 때도 궤도에만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있을 수 없다 그랬지. 여기 띠처럼 돼도 그래도 여기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띠. 얘는요. 띠 틈 또는 띠 간격. 참 심플하죠, 그지? 보이는 대로 그냥 띠 틈, 띠 간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 그리고 사실 수소나 전자 하나 지녔지 다른 전자 많잖아. 그치? 그 전자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세워가는 거라. 핵심은 전자가 기체하고 고체가 다르게 있더라. 책 펴봐래. 그러면 첫째 줄 고체 에너지 띠. 고체 에너지 띠라 한다고. 1번에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이 돼 있다. 원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까워. 전자 궤도가 겹치게. 밑줄. 원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 전자 궤도가 겹치게. 에너지 준위도 겹치게. 그랬더니 밑에 둘째 줄 날리면서 타울리, 베타 원리 밑줄 쫙.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의 양자 상태 전자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하나의 양자 상태 밑줄. 전자 두 개 밑줄. 동시 X. 업. 동그라미. 동시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미세하게 갈라진다 밑줄. 약간이라도 차이가 나게 있어야 돼. 약간이라도 차이가 나게 있어야 된다. 이번 에너지 띠제. 그러면 중간쯤에 에너지 준위들이 매우 촘촘히 밑줄 쫙. 그 옆에 띠 모양 띠 동그라미. 그게 첫 번째 그림과 마지막 그림으로 비교하면 되겠다. 됐나? 촘촘하게 있는데 미세하게 갈라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띠의 구조가 있는데 내려가니까 허용된 띠 밑줄. 원자가 띠, 전도 띠, 띠 간격 해놓고 쌤 설명할게. 자, 밑줄 했나? 잠깐 뭐라고? 허용된 띠, 띠 간격. 핵심은 이거야. 에너지 띠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뭐라 카노? 허용된 띠, 간격? 이건 웬 말? 이쪽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있을 수가 있다. 전자가 있을 수가 있고 전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대. 여기는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대. 여기 지금 전자 없대. 여긴 전자 있을 수 있어. 허용된 띠. 하지만 지금 여기는 채워져 있대. 위로 가면 에너지 커지는 거대. 위로 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건데 허용된 것 중에서 얘가 에너지 제일 커. 원자가 전자처럼. 원자가 띠. 얘는요. 이름 없음. 얘는요. 전도띠. 그럼 채워진 것 중에 제일 높은 거 원자가 띠. 아직 안 채워졌어. 전도띠. 그럼 여기는요. 띠 간격. 됐지? 됐어. 밑에 그림 봅니다. 허용된 띠. 전자가 존재 밑줄. 절대온도 0켈빈, 0켈빈일 때 밑줄. 밑에부터 채운대. 되겠나? 0켈빈일 때 밑에부터 채운다. 그러면 원자가 띠는 끝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띠. 허용된 것 중에 제일 높은 거. 됐지? 완전히 채워져 있어서 전자가 이동하기 어렵다 밑줄 쫙.
혹시 내가 한번 생각해봐라. 학교에 가니까 우리 반에 주인 없는 책상 있나 없나? 없지? 인원수 딱 맞춰서 있지? 여분이 없지? 맞지? 그런 것처럼 얘들은 딱 채워져 있다고. 내가 함부로 자리 이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채워져 있다. 이랬나? 그 밑에. 전도띠는 여기 아무도 안 채워졌다. 그치? 아무도 안 채워졌다. 전도띠, 원자가띠 바로 위에. 전자 채워지지 않은 밑줄. 빈 거래. 그럼 이동하기 쉽다? 되겠나? 근데 띠 간격에는 있을 수 있어, 없어? never.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 X. 할 수가 없다. 그럼 잠깐만. 혹시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어떻게 가지? 얻으면 되지. 전자가 이사가는 거 뭐? 전이. 전자가 이사가는 거 전이. 어떻게 하지? 에너지 얻으면 되지. 근데 궁금한데 얼마만큼 얻어야 될까? 이게 좀 걸리는데. 이 간격 이상의 에너지, 이 간격 이상의 에너지. 내 얼굴 보고 있지 말고 책을 잠깐 봐봐. 이 간격 이상의 에너지. 이상하다, 그죠? 뉘앙스가.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고, 체크하라고 이상하게 읽어주는 거다. 이 간격 이상의 에너지. 자, 쌤 잠깐만 바래. 설명을 들어라. 수소가 있었고,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아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했기 때문에 E1, E2, 이 에너지가 얼마더라? 마이너스 13.6. 이거 에너지가 얼마더라? 아까 계산했는데. 3.4. 마이너스 3.4. 그나 여기서 요까지 가려면 에너지 얼마 흡수해야 되게? 마이너스가 그냥 10.2가. 그냥 10.2 얻으면 되는 거 아이가? 그냥 10.2 아이가? 맞지? 아니, 마이너스 13.6인데 마이너스 3.4 되려면 10.2 얻으면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이거야. 얘들아, 10.2를 얻어야 되나? 10.2 이상을 얻어야 되나? 10.2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외줄타기야. 외줄타기야. 여기 탁 걸쳐져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에너지가 외줄타기처럼 줄에 있거든. 내가 요거보다 에너지 조금 더 얻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탁 하면 슉 떨어져. 너 게임 안 해봤나? 슈퍼마리오 이런 거. 떨어지잖아. 죽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딱 그만큼만 얻어야 돼. 딱 그만큼만. 요 간격만큼만 딱 얻어야 돼. 딱까지. 더 얻어봐라. 이어가지고 죽지. 게임 오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들은 내가 그래서 얼마 이상. 왜? 요 간격 있지? 이상 얻으면 죽나? 안 죽지. 여기 외줄타기가 아니잖아. 여기는 판때기인데. 얘는 이 이상 얻으면 돼. 근데 그보다 작으면 홍당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돼. 얘들은 문제 보면 딱 그 차이만큼 넘으면 죽어요. 그래서 기체에서는 띠가 있었지. 저기서는 띠하고 줄하고 다르다고. 궤도에서는 딱 그만큼. 그래서 얘들 이상의 에너지, 이상의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상, 알겠나? 이상을 얻어야 된다. 그럼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랬습니까? 예스. 그럼 제일 마지막 줄에 이상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갈 수 있대.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저게 뭐지? 큰 4번 전기 전도성. 전류 흐를 수 있다. 전류 흐를 수 있다. 이게 전기 전도성이 돼. 근데 어떻게 전류가 흘러? 누가 움직여야지? 전하 띤 입자가 물질 내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 전기 전도성.
자, 쌤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발에 좀 적어볼게.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 그치, 과학은 한 글자 다르면 생판 딴 거지. 그럼 어떻게 다르게? 도라는 성이랑 달라. 오, 그렇지. 성질, 어, 갑자기 한자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도는 있잖아. 어떨 때 이야기하냐면, 값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전기, 전도성, 그러한 성질이 있나, 없나. 근데 전기, 전도, 도 이렇게 되면 밀도, 온도, 농도처럼 어떤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 그치?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소 중에서 일단 위에 건 전기전도성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나 이렇게. 그치? 흐르는 성질 그렇게 이야기한다. 혹시나 거기 이런 얘기했나? 자유전자, 양공. 그럼 도대체 자유전자는 뭐고 양공은 뭘까? 야, 그림 보니까 혹시 쬐끔의 느낌이 왔다. 혹시 파란색 동그라미 그 녀석들이 전자다. 그치? 근데 여기가 무슨 지? 원, 자, 가, 띄었다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들이 에너지를 좀 얻으니까 이 밑에서 어디로? 요 위로 올라갔다. 그치? 그럼 이 자리는 텅텅텅 비었다. 이름이 양공. 왜 이름이 양공일까? 구멍이야. 근데 다른 마이너스가 찾아오더라고.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니까. 야, 플러스 있는 줄 알았었네. 이렇게 된 거지. 마이너스가 찾아가니까 플러스인 줄 알았네. 이름 뭐라고? 양공. 그럼 양공. 이 위에 가면, 이제 나 좀 발 뻗고 마음대로 다니겠지. 이름이 자유전자. 자유전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다. 아까 그랬잖아. 교실에 남은 자석 있다 없다고 책상. 없다. 꽉 채워져 있었는데 위에 가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겠다. 자유전자. 얘는 양공. 그래서 너희들한테 밑에 자유전자.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띠 간격보다 큰 에너지를 얻었지.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다. 고체 대입을 어떻게? 자유롭게 밑줄 움직일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럼 양공은 플러스 띈 것 같다. 그치? 플러스 띈 것 같다. 빈자리네. 빈자리. 체크했나? 예스. 그러면 얘는 그 밑에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와 전도성. 뭐라노? 전기 전도성으로 얘를 물질을 나눴는가 봐. 밑에 보니까. 몇 가지로? 3가지. 이름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 차이가 뭐지? 반도체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통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혹시나 아까 쌤 여기다 적을 때 수소 에너지 준위할 때 이 N은 마이너스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뭐더라?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로볼트. 에너지 단위가 요겁니다. 에너지 단위가 이거다. 됐지? 그러면 자, 아까 쌤 이런 얘기 했잖아. 물리 시간하고 화학 시간하고 쓰는 게 다르고, 물리는 일렉트로볼트 쓰고 화학 시간은 킬로줄 퍼 몰 쓰고 달러 쓰고 엔화 쓰고 뭐 이런 것처럼. 다른 것처럼. 자, 그럼 이제 전기 전도성.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는 뭐가 다르냐면 도체는 부도체는 반도체는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이 지금 빗금 친 게 전자가 채워져 있다. 가만히 놔둔 게 텅텅 비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쳤다. 또는 원자가 띠 중에 일부가 비어있다. 그러니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뭐 간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갈 수 있거든. 그치? 에너지 얻지 않아도 돼. 절연체, 구도체, 와. 몰라, 포기. 안 갈래? 여기 너무 넓어. 못 가겠어. 이렇게 된 거지. 얘들은, 요 정도에 약간만 얻으면 가지. 이게 반도체. 됐나? 그래서 온도 압력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살려면 약간만 에너지 얻어서 갈 수 있다. 보통 한 1에서 2 일렉트로볼트 정도 차이가 나면 반도체라 한다. 됐나? 그래서 이게 그림에 보니까 자, 왼쪽에 도체. 그림 밑에 요런 그림 밑에 원자값이 일부만 차 있거나 밑줄 원자값띠와 전도띠가 겹쳐. 됐습니까? 그런 게 뭐가 있느냐? 밑에 가니까 전기전도성 매우 좋은 구리, 금, 은, 철, 금속 끝. 됐나? 근데 오른쪽에 부도체는 야, 너무 넓은데? 띠 간격이 매우 밑줄. 전이 X. 밑에 거 보면 안 외워도 플라스틱, 유리, 나무, 고무 전류 안 들어간 거지. 그치? 그 옆에 반도체. 흐를까 말까 이런 거. 간격이 좁아. 간격이 매우 좁아. 그래서 약간만 에너지 얻으면 갈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런 게 있다. 뭐 있다고? 주소, 또 누구? 저마늄. 할머니가 아시는 게르마늄. 같은 얘기다. 할머니는 게르마늄, 너거는 저마늄. 딴 나라 가면 포타슘, 소디움. 우리는 나트륨, 칼륨. 딴 나라 가면 포타슘, 소디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국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꾼다 하면서 안 바꿔 지금. 자, 그 밑에 뭐 도체, 반도체, 온도, 전기, 전도도 잠깐만 이야기할게.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못 흘러요. 충격적이었다.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장이 엄청 커져요. 근데 반도체는 반대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사실은 반도체 할 땐 이거는 하프의 반인데 여기서는 반도체 반대라는 의미처럼 보면 딱 되는데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진다 하면 전류가 엄청나게 세진다. 자, 지금 설명할게. 혹시 너희가 아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하고 전자하고 충돌을 하는 거다. 중학교 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전류가 흐르나? 빛이 도선 안에 자유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지. 그러면 선생님 설명은 이렇게 한다. 여기 있는 책상들이 원자 핵이고 선생님이 지나갈 거야. 내가 자유전자. 그럼 지나가면서 부딪히면 그게 저항이야. 자, 줄을 쫙 찌어놓으면 선생님 지나가면서 눈 감고 책 읽고 지나가도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안 부딪히는 상황인 거야. 줄만 다 맞춰놓고 일부러 가방만 일부러 안 빼두면. 맞지? 그러면 쌤 지나가면서 부딪히지 않고 책 보면서 쭉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저항이 작은 거야. 근데 자, 내가 열받았어, 화났어, 책상을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쌤 지나가면서 많이 부딪히겠지? 그거다. 그게 저항이 커지는 거다. 이제 책상을 열심히 흔들어야지 쌤 부딪힐 정도로 됐지? 그 정도가. 나 옛날에 되게 충격이었어. 왜 온도가 높은데 저항이 커지지? 그게 밑에 그림이 증명을 하네. 가로 온도, 세로가 비저항. 자, 오해를 하면 안 된다. 비저항. 가로축 온도. 자, 비. 끄집어 당긴다. 무슨 비자게? 너가 아는 비 뭐 있어? 안일비. 또. 안일비, 또 뭐? 아는 비. 골프 치는 사람. 비거리. 골프 치는 사람 없나? 있던데, 중학생들 보니까.
골프 칠 때, 그치? 치운 칼로 슉 날아가는 무슨 거리? 비거리. 그 비거리는 뭐게? 그치? 날비. 야, 너 비상교육을 쓰면서 날비자를 모르면 되나?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 무슨 비? 안일비 아니야. 날비 아니야. 또 무슨? 비교. 견줄. 견줄 비자다. 견줄 비자다. 비교 한번 해볼까? 비교 한번 해볼까? 이 말이다. 그래서, 도체가 온도가 높아지면 비장이 커진다. 저항 커진다는 얘기다. 저게 안일비자가 커져서 온도가 높아지면 비저항, 저항 아닌 게 커지고 뭐 이런 얘기 아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 커진다. 됐습니까? 반도체. 얘보다 확실히 저항이 커. 얘보다 전류 잘 못 흘러. 하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진다. 그치? 요게 견줄 빗자니까 적어놨지? 그러니까 항상 얘들아 음을 잘 보고 뜻을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뭐 누구 블로그 이런 거 말고 나무 위키라든지 이렇게 정확한 걸로 과학사들 이런 거 찾아서 자꾸 확인을 해야 된대. 이랬나? 자, 그러면 뒷페이지 가야 되겠네. 가야 되겠네. 수고하셨습니다.